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예상치 못한 클레임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문제도 아닌데 일본에서는 고객 이탈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국식 CS가 일본에서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브랜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일본 소비자의 클레임 심리부터 실전 대처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클레임 때문에 일본 진출을 망설이지 마세요. 믿기지 않겠지만 일본에서 클레임 처리 실패 시 고객 이탈률은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청 통계에 따르면 불만, 처리 과정에 실망한 고객의 60% 이상이 해당 브랜드와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중 30%는 자신의 불만 경험을 SNS나 입소문으로 퍼뜨립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이런 사태를 맞이한다면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요원하겠죠. 이 숫자가 단순히 통계가 아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나 심지어 칭찬받던 응대 방식이 일본에서는 오히려 불친절하다성이 없다는 비난으로 돌아오는 경험이요. 예를 들어 단순 변심 환불 문의의 규정상 어렵다고 답했더니 고객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불만을 폭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일본 소비자들은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한국과 일본의 클레임 대응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일본 사회의 본심과 거칠의 문화에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는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딱 한 번 용기를 내서 불만을 표출했을 때 거기서 제대로 된 해결이나 성에 있는 응대가 없으면 극도로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인과관계를 이해해야만 올바른 대응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전 클레임 처리 매뉴얼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핵심은 사과의 깊이와 타이밍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문제의 원인 규명보다 불편을 겪게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제품 하자가 고객의 부주의로 밝혀져도 일단은 저희 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30분 이내에 초기 응대를 통해 즉각적인 사과를 전달하고 깊이 있는 표현으로 진심을 보여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는 부족해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결할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까지 언급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죠.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응대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소비자 클레임 응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본 고객들은 모호한 답변이나 즉흥적인 대처를 가장 싫어해요. 예를 들어 환불 절차를 안내할 때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보다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부터 5일 소요됩니다처럼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기보다 그 규정이 왜 필요한지 간략히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최상급 경어를 사용하고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며 섣부른 반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응대가 바로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그럼 클레임을 기회로 바꾸는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클레임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자신이 겪은 불만이 개선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충성도를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품 불량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넘어 이 문제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 과정 전반을 재검토하여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는 거죠. 그리고 감사 메시지와 함께 작은 사은품을 동봉한다면 고객은 이 브랜드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클레임 처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 구축이 필수입니다. 일본 진출 전 반드시 클레임 유형별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품 하자와 배송 지연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과 사과 표현이 필요하죠. 또한 초기 대응 심화 대응 최종 해결 단계별로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보고할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고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며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야 어떤 클레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일본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고객의 감정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규정만 내세우는 태도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식의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클레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초기 응대가 없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브랜드 자살 행위와 같아요. 가장 위험한 건 SNS 등 공개 채널에서 고객과 감정적으로 논쟁하는 것이죠. 이 행동들만 피하더라도 일본 시장에서 최소한의 신뢰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동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소비자 클레임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매뉴얼과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만의 탄탄한 CS 전략을 구축해보세요. J마켓내비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